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릿고개가 뭔지 아시죠? 보릿고개. 우리 어떤 진성인가 하는 가수가 보릿고개 노래도 불러서 많은 히트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보릿고개 그 시절에 거의 아마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1900 이제 보릿고개가 굉장히 심했다는 일제시대 때서부터 6.25 전쟁 그 이후까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있다 태어났으니까 보릿고개의 마지막 부분 세대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기 부엌에서 엄마가 이제 밥을 하시기 전에 쌀을 꺼낼 때, 쌀을 꺼낸 소리가 들리면,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뭐다? 보릿고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보릿고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릿고개 있습니다. 어때요? 북한은 지금 최근에 애국미 헌납운동, 그러니까 쌀은 이제 군인들 먹이려고 이제 막 모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대요. 이런 것들은 1940년대나 일어났던 일인데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강설경이라는 북한 농근맹 중앙위원회 부원이죠, 부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애국미 헌납운동과 같은 사상교양 사업, 이거를 사상교양 사업이라고 해요. 안 하면 뭐다? 이거는 반동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왜 그러냐니까 보니까 북한군들이 그 이를 먹는 그 곡식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식량의 양, 이게 줄었대요. 이게 첩보가 아닙니다. 실제 그 팩트예요, 팩트. 이달 말 2월 말경에 이례적으로 농업 문제만 단일 안건으로 북한에서 올려져서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런 것과 관계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누가 증명해 줬냐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증언을 해줬어요. 유엔 식량기구 있지 않습니까? WFP의 원조를 북한에 요청했답니다. 식량이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북한의 보릿고개다. 그렇지만은 우리 권영세 장관이 봤을 때는 과거 1980년대 말경에 북한이 굉장히 식량난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막 그랬던 고난의 행군 정신, 그 시기와는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굉장히 부족한 실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원래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최근 남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놓고 제가 심리전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장은 뭐냐면, 김여정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심리전과 남과 북에서 하는 일련의 위력 시범 같은 그런 것을 놓고 하는 그 심리전을 분석하는 것이 오늘의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안보 태세가 확립되니까 어때요? 김여정이 그렇죠. 우리가 안보 태세 확립되고 나니까 어때요? 참 김정은이 굉장히 배가 아플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제일 조연이 누구예요? 김제였죠. 딸내미였죠. 그때 김여정은 저 구석에 있었어요. 정말 보기도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민망스러웠었는데. 자, 근데 지금 이번 주엔 바로 뭐예요? 김여정이 주인공이에요. 김여정이 이제 또 막 욕설을 퍼부는 그런 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보 태세가 확립되고 막 그러니까 뭐라 부르냐면, 남조선 것들은 여전히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행동을 건건사사 주시할 것이다. 건건사사는 사사건건이라는 말이에요. 사사건건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어떤 행동이라도 보이면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한다 라는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장 억지 전략이라든가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해서 막 우리 폄하합니다. 폄하하고 떠들면서 우리 한국에서 그런 군사적 유세가 아주 계속되고 있고, 남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웃기는 일이다. 별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 남조선 것들은 마냥 지금처럼 용감무쌍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한테 무릎 꿇고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심전입니다. 그러면서 뭐 썼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한미 합동전력이 이제 비행기죠. 비행단이 쫙 한번 시범 보여줍니다. 위력 시범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ICBM 그때 건군 전날 보여줬던 그 화성 15형 그걸 저기 합니다. 그 평남 숙천이죠. 그 평남 숙천에서 발사를 시켜요. 어디에 떨어뜨립니까? 390km, 340km에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뭐를 겨냥하냐면 북한의 숙천 비행장에서 340km는 바로 어디냐면 청주 비행장, 우리나라 F-35기가 많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오산은 미군 기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전략적인 비행기가 안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군산인데 390km는 군산을 겨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에서는 뭐 보여줍니까? F-35기를 공중에서 급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3일 또 어떻게 돼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파살 2형이라고 하는 순항미사일 고도가 낮은 거죠. 2발을 발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핵 전투 무력 임전 태세를 완비했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또 뭐라고 그래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우방국들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력의 크고 많은 큰 위력이 있는 것과 적은 것에 관계없이 북한의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이러면서 위력 발휘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남과 북에서 보여줬던 공포 심전이죠. 위력 시범이죠. 제가 심전 분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전 분류할 때 심전 이론과 실제라는 책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전은 고전적 의미의 심전과 현대적 의미의 심전이 있다. 고전적 의미의 심전은 바로 뭐냐면 중상, 모략, 기만 전부 다 허위죠. 허위. 꾸며낸 모든 사실들 이런 것들을 해서 상대를 헐뜯는, 상대를 폄하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고전적 의미의 심리전이죠. 그렇죠. 물론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거지죠. 그런데 현대적 의미의 심리전은 바로 뭐냐면 팩트를 보여주는 거다. 팩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현대적 의미의 심리전이다. 그래서 북한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팩트를 보여줬죠. 현대적 의미의 심리전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심리전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김여정이 했던 눈 가리고 아웅 심리전 이게 바로 뭐냐면 김여정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김정은 우상화죠. 우상화. 지속적으로 몇 주 동안은 자기 우상화만 했지 않습니까? 백두혈통을 계속 강조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상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화성 15형 발사 같은 걸 통해서 주민 결속을 유도하는 무기 체계 위력 시범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외 심전은 우리한테는 한국 너희들은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분리시키는 아주 굉장히 고도의 심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어떤 걸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반미를 주장합니다. 반미. 미국과 한국을 이간시키죠. 대한민국은 너희들은 상대가 아니야. 서울을 겨냥하지는 않을 거야.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민족 감성을 우리 민족끼리 등과 같이 뭐죠? 우리 민족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남남 갈등 조장이죠. 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좌파 세력들의 활동을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저 봐라. 김여정도 얘기하고 김정은도 얘기하지만 쟤들 무기체가 크셨냐.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해서 평화를 모색해야 되며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죠. 기만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이 계속 기만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김여정이 노리고 하는 아웅, 눈 가리고 아웅 심리전입니다. 우린 이제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김여정이 하는 모든 것들이 눈 가리고 아웅이다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였던 남과 북의 그 심리전 분석을 해보면 뭐야? 쌈박질이죠. 쌈박질입니다. 쌈박질이에요. 우리 뭐 걔들 뭐 하니까 뭐 하고 막 하면 심자라는 거잖아요. 기싸움이잖아요. 이거는 쌈박질이에요. 이거는 2000년 그 이전에 2000년 이전에 그 했던 과거 심리를 답습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설득력이 전혀 없죠. 설득력이. 바로 고전적 의미의 심리전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고전적 의미의 심리전과 현대적 의미의 심리전은 바로 설득력의 차이거든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의 회귀예요. 남과 북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의도예요? 북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의도예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왜? 북한 정권 유지와 그 다음에 북한 주민 통제용이잖아요. 남조선과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참 다 똘똘 뭉치고 애국민도 헌납하고 뭐하고 뭐 전부 다 이런 것 하기 위한 그런 선동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은 바로 뭐냐면 정말 방금 뭐냐면 우리의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전제 조건 뭐냐면 우리의 보도 내용들은 지상파, 공중파 모든 것들은 북한 당국에서 본다 안 본다? 100% 보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를 항상 뭐 어떤 약점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파, 공중파 방송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원들과 기자분들은 바로 뭐예요? 애국적인 협조가 필요해요. 가짜뉴스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생각을 보여주면 안 돼요. 팩트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최고의 심리전입니다. 제가 심리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엔 기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심리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였잖아요. 누가 선자가 했던 부전이 구린지병이면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야. 이것이 심리전이라고 알고 거의 20년 동안 정말 했어요. 그걸 실천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심리전이 일상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보여주면 그걸 봅니까? 상대는 다른 거 보잖아요. 다른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전이 일상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심리전은 상대편이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하는 상담이다. 이게 바로 심리전이에요.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당장 속 시원한 것이 막 욕하는 것이 속 시원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정말 심지어는 상담이다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내 홍보를 강화해야 돼요. 대내 홍보. 우리 국민들께 많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안보 확립 태세를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홍보를 해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비정상이 되었던 어떤 일련의 모든 것들이 비정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니까 군만 놓고 봐도 그래요. 군만 놓고 봐도 정말 비정상적인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거에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군인들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 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모든 것들, 사회 심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비정상이었잖아요. 정말 정상화가 돼야 돼요. 정말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통하는 정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돼요. 노동조합은 주인이 누구예요? 노동자잖아요. 왜 그런데 북한에서 지령받은 자들이 왜 거기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정말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을 정말 훌륭한 국민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대한민국 선생님들인데 거기서 전교조들이 등장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 세대들이 어디예요? 전교조의 그 공장에 말려는 세대들이 몇 살? 지금 세대가 약 40대, 30대 후반서부터 그 세대들이잖아요.
그 세대들이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지금 얼마예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될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상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 동향 및 사실을 전파해줘야 돼요. 김정은이 의도하는 것이 뭐다. 김주애가 나왔을 땐 뭐고, 김여정이 나왔을 땐 뭐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고, 미사일 쏘는 것은 뭐다. 이것을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상황만 전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모든 것을 홍보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방송국에 보면 북한 전문 기자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외, 대북 홍보 강화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과 진실에 기초로 해야 돼요. 팩트해야 됩니다. 가짜뉴스 만들면 안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하던 자도 있었죠. 그런 자들은 정말 우리 민족의 매국노들이에요. 하게도 국회의원까지도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그 모금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매국노들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동포의 비참상 같은 거, 그다음에 인권 유린상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북한 주민과 그 북한 핵심 계층 200만 김정을 비롯한 그 분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의 군제 개편 실상을 왜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사일 무슨 발사할 때 무슨 중대가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개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참수부대가 김정은이 참수시켰다 그러니까 방어부대 만들어졌죠. 몇 군단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지 타 군과 그 개편된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군과 어떻게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국군은 바로 뭐다? 국민의 군대요, 대통령의 군대요. 우리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대통령의 군대인 시절도 있었어요. 대통령은 뭐를 줬어요? 핸드폰을 줬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데 참수당하게 내버려 뒀죠.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이런 것들도 홍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대외적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홍보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된다? 정말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을 때 문화적 심리적 통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던 그 곳에서 살았던 내 북한 동포들,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것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화적 심리적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거는 제가 언제 시간 되면은 제가 그 초중고생들의 그 통일에 대한 어떤 그 향방, 원하는 일 같은 거는 제가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 김여정이 보여줬던, 북한이 보여줬던, 그리고 우리 한미에서 보여줬던 그 어떤 그 사건을 놓고서 제가 한번 그 심리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봄이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봄에는 정말 좋은 일만 많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